그러니까 이게 있어. 군대 뭐 군사 이제 저쪽 이제 여성주의 쪽 진영에서는 군사 문화 이런 걸로 얘기를 해서 폭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도 설명은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보기엔 너무 그거는 문화에 대한 환원론적인 설명인 거고 하나의 그걸로만 이게 사실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군사 문화가 폭력적이라서 폭력적이다. 이렇게 다 폭력적 기억이 남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막상 가서 이제 야전에서 내가 접했던 문제들 있잖아. 야전에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야전에서 그래도 있으면서 보면서 실제로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 내가 봤을 때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군부대를 실제로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봤던 것들하고 너무 상황이 더 나빠진 거야. 왜 그랬냐면 퍼포먼스의 성과 측면에서 말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부대가 해야 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인적 자원들이 더 열화되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왜 그러냐면은 인적 자원이 열화된 이유면 일단 숫자를 다 못 채워. 부대가. 아, 우리 부대는 뭐 100명이 정원인데 그걸 못 채워. 그럼 못 채우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최전방에 GOP 근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3교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GOP는 뭐 페바와 저 GOP와 해서 뭐 3교대로 부대가 이루어지는데 3교대가 못 이루어져. 너무 사람이 적으니까 계속 들어가 있는 거야. 얘가 1년이고 뭐. 너무 힘들겠다. 근데 그 친구는 오히려 자기가 자청했다 그래. 이러면 휴가가 되게 길어지고 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거기 안에 들어가게 했던 친구들은 생각보다 군 내에서도 심사를 한 애들이야. 왜냐면 GOP에서 사고 나면 그 보면 사고처럼 아까 그 사건들처럼 큰 사고가 나.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애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이제 그렇게 넣는 거야. 보면서 이제 좀 이거 쉽지 않다라고 느꼈지. 그리고 실제로 전방의 환경이라는 게 자체가 여러 가지가 일단 뭐 매점 이런 것들도 보기가 어렵고 아니 예전보다 매점이 더 없어진 거야? 아니 없어. 원래부터 없었다고? 아니 그리고 거기 못 들어가.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하루에 한 번 근무를 하는 게 하는 지역이 들어봤어. 지역의 지형들이 이거 내가 그랬어. 이거 1년 반 근무하면 무릎 나간다고. 그냥 무릎 나간다. 이거 절대 못 버틴다고. 그런데 그런 지형에서 애들이 근무를 해. 근데 병력도 3교대는 적어. 안 되고 3교대가 원래 3교대가 계속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6개월마다 막 바뀌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애들이 당연히 죽어나겠더라고.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사람도 적고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대에 보낼 수 있는 사람들 수가 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사병들은 문제가 많고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 만약 그 임명장 사건이나 그런 사건들이 그 해에 왜 일어났을까라고 묻는다면 군의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병력이 줄면서 이제 그 문제들이 이제 여기서 터지기 시작한 거야. 터지는 어떤 시점이었다. 나는 오히려 그렇게 봐. 내가 야전에서 봤던 문제, 장교 간부로서 내가 봤던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되게 클 수 있겠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뭐냐면은 막 뭐 핸드폰도 쓰고 요새는 뭐 계급이라고 하나? 계급별로 뭐 생활관도 따로 쓰고 동기생활관 뭐 이렇게 한데 근데 그런데 이제 그거에서 맥락 없이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되게 꼰대나 라떼맨이 그런 되잖아.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인구가 주는 어떤 진짜 현실의 변화가 있는데 군의 정체와 이 그 퍼포먼스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좀 의미. 아니 왜 맨날 22사단이 사고 나겠냐고. 22사단은 군에서 제일 힘들어 근무적으로. 22사단이 어디? 저기 있어? 동쪽 끝에. 맨날 사고 나거든. 속초 같은데? 속초보다 위야. 거기는 해양 근무와 GOP 근무를 동시에 하거든. 해양 경비와 이것만 딱 들어도 뭔가 이상하잖아. 이게 정상이냐? 죽을 것 같은데. 저 부대를 두 개로 쪼갠다 어쩐다 했는데 못 쪼개서 해서 22사단은 장성들 입장에서 이런 느낌이야. 아무 일 없으면 높은 자리로 가는 자리고 일이 터지면 자기 모가지를 내놓는 자리고. 도박하는.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왜 사고가 제일 많겠어? 그러면 너무 이제 몸이 힘들면 그런 사고가 더. 아니 몸이 힘들면이 아니라 가혹행위 같은 게 더 나올 확률이 높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체적인 피로가 누적이 되고 메꿔야 될 걸 못 메꾸게 되면 인간은 피로를 보이게 되고 피로에서 가혹행위가 아니라 퍼포먼스적인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이 퍼포먼스적인 저하를 하면 된다 정신으로 메꾸려고 한다는 거지. 어차피 사람은 충원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뭐 더 팬다거나 심지어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더 가혹하게 이제
이제 말하면 당근과 채찍에서 채찍을 심하게 들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좀 복잡해 이 문제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군 규모를 줄이고 축소를 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만든다. 이러면 이건 되게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인데 나는 그 점을 찬성을 해. 근데 그 점에는 이 말에는 함정이 하나가 있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나는 항상 이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거든. 개인적으로 난 모병제론자니까 난 모병제론자니까 군대를 갔다 왔지만 저는 모병제론자입니다. 근데 모병제를 했을 때 그러니까 혹은 문등제를 하거나 혹은 인구 규모에 맞춰서 군을 줄였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군이 그럼 가진 특성이 방어 지향의 군대가 아니라 공격 지향의 군대가 돼. 모병제를 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군 규모가 줄었을 때는 최선의 합리적 모델은 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한다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렇잖아. 최선의 방어는 공격? 그치.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런 거야. 군대 규모가 줄었어. 근데 그러면 옛날처럼 다 못 지켜. 그럼 지키는 걸 연구할 게 아니라 제가 때리면 내가 때리거나 제가 때리기 전에 쟤를 먼저 때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합리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공격 중심의 군대가 돼.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전쟁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왜냐면 오판을 할 가능성도 있고 뭐 로버트 저비스라 국제정치학자가 말하는 이제 미스퍼셉션을 써줄 수도 있고 혹은 쉽게 말하면 T포트가 여기가 1을 하면 여기가 2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2를 하면 이게 3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점 더 확전될 수도 있다는 거야. 옛날에는 국지전처럼 디디딕 하고 끝났던 그렇지. 게 띠디디인데 팍 이러면서 막 여기서 전쟁이다 막 이렇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찬성하냐는 거야. 왜냐면 이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나는 생각하는 지점이야. 그렇게까지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어디서 말하든 한 발짝 더 나가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넓게는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다 모두의 경험, 모두의 생각, 모두의 감정에 대해서는 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얘기를 잘 못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거거든.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은 문제들이 되는 거야. 갑자기 동해바다 수심처럼 분명히 이 정도였는데 한 발을 더 내줬더니 너무 깊고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알 수가 한국군이 계속 없잖아. 국방개혁을 하면서 군 규모를 줄면서 공격 중심의 군대로 이미 바뀌고는 있어. 그러면 이거야. 이거를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내 입장을 말하면 어쩔 수 없다. 인정해라. 이쪽이야. 어쩔 수 없다. 인정해라. 근데 나는 인정하는데 당신들은 찬성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야. 그렇게 했으면 확전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전쟁의 그 그렇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 리스크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하면 그러지 않다라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병제나 여성징병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같은 맥락의 문제야. 이거 준비돼 있어? 이거 준비돼 있으면 하고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합의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세요 쪽이야. 근데 나는 그러길 바랍니다야. 바랍니다인데 그건 내 생각이지. 그치. In my opinion. It's not your opinion. 이거지. 여성징병까지 됐으면 그럼 다시 아까 그 군인 수가 모자라는 문에 확충을 할 수 있게 있지. 되잖아. 가능은 그러면은 하지. 아까 말했던 그런 방어 중심으로 하는 게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 근데 그것도 준비돼 있나? 몰라. 아니 그리고 전혀 모르는 그다음 부분인데. 그다음 문제는 이런 건데 그거 할 수 있을까? 그 정치적으로 표달아나는 얘긴데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 어느 정권도. 그것도 내가 말하기는 되게 뭐한 게 나는 일단은 벗어났고 아마도 간단히 말하면 이건데 지금 저기 지하철 노인 복지에 대한 그 무료 65세 뭐 60세, 그것도 지금 65세. 어떻게 손을 못 건드리잖아 지금. 누구도 손을 못 건드리잖아. 이것도 사실은 표 문제 때문이거든 사실은. 똑같은 문제야. 어렵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이게 건드리는 순간부터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게임이라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쪽이야.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이 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다 맞아. 틀린 말은 없어. 틀린 말은 없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교들은 언제나 장교들의 문제만 얘기해. 이것도 잘못된 거야 사실은. 장교들은 장교들의 문제만 얘기하고 그리고 물론 장교들이 사병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진급에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되게 그것도 이기적인 거야. 부사관들도 부사관 장교들 왜냐면 그 사병들에 대한 얘기를 왜냐면 애들을
애들한테 사고가 없어야 자기도 진급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애들은 내가 다스려야 될 존재니까 일종의 통치의 대상이라면 좀 너무 과한가?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얽혀 있어 사실 이 문제는. 그리고 군 내에서 사실은 그 초급 장교 자살들이나 이런 문제에서 이런 식의 행위자들이 각각 따로 노는 문제들이 좀 그러면 사실은 위급에서 군의 지도부도 장교 지도부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보면은 시팅을 해주던가 뭐 버텨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 서포팅을 해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그래. 나는 이 드라마 봤을 때 이제 그걸 옛날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병사 간의 문제다, 뭐 부사관들의 문제다 이게. 근데 그 약간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 실제로 그렇게 문제 터져. 내무반에서 뭐 이렇게 누가 되게 막 한 명 찍어. 그렇게 제일 흔해. 그러니까 다 벌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을 또 좀 약간 너 말 맞다라 제일 못 따라오는 애 또는 만만한 애 이런 애를 엄청 괴롭혀. 제일 흔해. 근데 이제 그거를 사병들끼린 그러지만 여기서도 이제 뭐 부사관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는 안 나왔거든. 그리고 또 그 장교들은 아까 말했지만 난 또 그게 약간 보이는 거야. 그 대위가 그 제대장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했으면 중사가 뭐 어떻게 해서 인원을 해가지고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대위도 처음에는 중사랑 이렇게 신경전을 좀 하다가 나중에 좀 이제 맞구나 해가지고 뭐 박중사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령이 버둥이겠지. 뭐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뭐 동네방네 군 기강 회의진 거 다 알릴 거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니까 대위가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론 그것도 좋지만 당분간은 뭐 작게 수행 뭐 해서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느라고. 근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나중에 그 대대장이 이제 작전이 실패했으니까 그걸 이제 대위한테 씌워? 흔한 일이야. 그것도 흔한 일이야. 씌워. 그래서 저는 그 대대장님이 말씀하신 거로 이렇게 했더니 지금 작전 실패가 지금 대대장 때문이라는 거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진짜 대위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건데 내가 보기로는 그 드라마에서는 이 대위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 실제로 그래. 힘이 하나도 없었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또 신임으로 오기도 했고 근데 그 드라마 끝날 때쯤에 또 전출은 이 대위가 가더라고. 딴 데로. 그 대대장이 그 중사한테는 징계를 내리고 그 대위한테는 전출을 명령했어. 그래서 진짜 힘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눈치를 겁나 봐야 되고 좀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그 실제로 군대 가서 이제 대위들, 중대장들을 보면 뭐가 되게 셀 것 같잖아. 힘이 근데 없더라고. 이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이 돈들 쓰면서 애들한테 잘 먹이고 잘하고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냥 그런 것도 조금 보이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99%가 난리 난 거는 가혹행위 및 이제 군대 내 이런 문제지만 나는 약간 그런 것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진짜 악마 같던 병장이 제대를 해서 사회에 나왔는데 그 사회에서 하는 게 너무 이제 똑같아. 얘는 이제 그런 나쁜 그 때리고 막 남을 못 살게 굴고 하는 걸 하지 않잖아. 이제 사회인이 됐으니까. 근데 일하는 직장에서 이제 똑같이 당하는 느낌? 좀 그런 게 보이더라고. 참 나는 그래서 얘기 듣고 뭘 다루는지 문제를 듣고 나는 저 부대원 사람들 제일 많이 본 게 언제였냐면 저기였어. 동서울 터미널 가면 많아. 거기 군인 진짜 많지. 동서울 터미널 애들이 진짜 많아. 이 애들이 이분들이 진짜 많아. 궁금한 거 있어요. 그 부대가 다르거나 그래도 계급이 높은 사람을 보면 다 경례를 해야 경례는 돼? 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할게. 내가 거기 있을 때 부대에 있을 때 미군 애들이 왔어. 미군 애들이 와서 이제 딱 오면 나올 때 딱 하면 썰 이러고 가. 미군도? 동맹군도. 신기하다. 그렇구나. 하면서 딱 발 뒤에 붙이면서 써 하고 가. 신기하네. 좋았겠다. 아니 처음에는 뭔가 했어. 이게 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란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야? 나중에서 동맹군대가 해야 된다. 나도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 보면서 이제 똑같이 경례를 했지만 마주칠 일이 있으면 나보다 높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거 계급장이 달라. 우리 군나 계급장하고 미군의 계급장은 당연히 다르거든. 그래서 그걸 외워야 돼. 사실은 저 계급장이 뭐야 하면서. 근데 원칙적으로는 하더라고.